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인이 아니었고 일본인이었는가?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는가? 이문수 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 때 임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가 다 일본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했고, 이렇게 반문한 것을 잘했다고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아스팔트 이 우익들이 그냥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만들자고 떠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즉 당당하게 이 친일 문제를 지적한 것에 친일이면 어떠냐? 그때가 우리 일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한 게 뭐 잘못이냐는 식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행위를 보고 오히려 이 아스팔트 이 토착 외국 같은 세력들은 희열을 느끼고 김문수를 대선 주자로 띄우자 정광훈 목사에게 선동을 하는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한국인의 전체성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은 절대 일본인이 아니었고 일본 국적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먼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보면 한일 병합 조약을 봐도 어디에도 한국인들이 일본 국적자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왕의 신민이 되었다. 그거는 일왕의 신하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그거는 국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922년이 돼가지고 일제가 조선호족령라는 것을 이제 발령해가지고 한국인은 조선호족으로 다시 한번 천리해라, 이렇게 되어서 일본 호족을 절대 주지 않았습니다. 이거 45년 그 광복 때까지 이어집니다. 한일이 병합이 됐잖아요. 1910년에. 한 나라가 병합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병합을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제법에도 없고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의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보면 당시요 일본인들이 소요 예비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요 예비군으로 되어 있는 한국 사람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바꾼다면 그 다음 일본의 국적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은 싫어해서 중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국적자로 만들면 그런 또 자유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국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으로 가서 한국 사람들은 뭐 하냐? 바로 항일 운동이죠. 그렇죠. 독립 운동이죠. 그것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 사람을 일본 국적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이라는 말은 다시 없었고 시민이었죠. 좋은 예가 1907년 아직 대한제국이잖아요. 1907년이니까 아직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에요. 대한제국 국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여권을 줘요. 왜냐하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여권은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지었다고 해서 일본 국적자였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만은 국적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실 한국하고 대만은 굉장히 여러 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대만으로 지배했을 때 청일전쟁에 이어가지고 청나라가 일본에게 대만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때 대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년 안에 그거 싫은 사람은 그냥 대륙으로 가라. 혹은 다른 나라에 가도 된다. 이렇게 대만 사람들은 이야기했는데 한국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만에는 완전은 없었고 한국에는 대한제국에는 환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너무 차이가 있어서 교육도요. 대만에서는 일본에서 만든 교육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한국은 일왕을 가르치는 수신 혹은 역사 교육은 교과서 자체가 일본 폰트의 교과서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연구로 조선 전도부에서 만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은 지배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단 하나의 국민이라면 하나의 헌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 제국 헌법이 우리 조선에는
적용이 안 됐죠.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극조법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에게는. 네. 국민인데 왜 아. 극족자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신 조선 전독이 결정하는 것이 헌법을 대신했습니다. 1925년에 일본은 보통 선거법을 이제 제정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한반도에서는 그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는 선거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이면 그리고 일본 극족자이면 최소한의 권리는 선거죠. 그리고 피선거권 이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징용이라는 것은 사실 일본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예, 자격이 없다. 그런데 대표현 전쟁까지 일어나니까 이제 찬식해명 해가지고 군대 보내야 되겠다. 총알바지로 이제 보내려고 그때야. 그때 그래도 처음부터 못하니까 지원병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면서 이제 43년 정도의 징병령을 적용시켰지만 처음부터 못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면 일본 안에서도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데 왜 그 똑같은 대우를 하느냐 이러한 반론이 그 헌법학자라든가 법률을 그 전공하는 일본인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뉴라이트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극적자가 되었으며 일본에서 곤란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차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누군지 조선 출신도 모르고 일본만 잘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얼굴도 거의 그 비슷하고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으로 차별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그 부려먹을 수가 있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극적자로 하는 것을 일본 자체가 싫어했어요. 아니 해방된 지금도 70만 명의 제일 동포들이 지금 국적을 안 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본 안에 쭉 있는데 그분들의 국적란이 있거든요. 국적란은 어떻게 되어 있냐? 조선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그 국적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것은 그 물어보면 한국자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그 북한이냐 조선 그 인민공화국이냐 그러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식민지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제 때 국적이 부여 안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증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일본 국적자 아니냐라고 할 때는 일본에 유리하게 될 때만 활용한 것뿐이지 행정적인 말이었을 뿐이지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일 동포가 일본 국민입니까? 지방자치선거권도 안 주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모두 만주로 이주시키고 한반도에는 일본 사람들이 온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에요. 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작돼가지고 그냥 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한반도를 완전히 여기에 일본인들이 다 와서 그 일본으로 살기 위해서 한 것 뿐이에요. 한국 사람을 모두 만주에 쫓아내는 게 첫 번째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김문수를 비롯한 이런 조선일보 이 보수 극우 세력들이 일제 때 대한민국이 없어야 돼요. 일본 국민이었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에 충성한 게 뭐 잘못이냐. 그때는 일본이 우리 국가였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로 우리가 직영에 가서 싸웠고 일본 육군 생활학교 나와서 정의도 다 그 일본군에 들어가서 일본 군대에서 충성한 게 뭐 잘못이냐. 이제 해방돼서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그때 건국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우리 나라에 충성하면 됐지. 이 전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배신한 친일 반민족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그때 국가인 일본에 충성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국절 논란과 일제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냥 일본국이었다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맺었을 때 이루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제국의 국호를 바꿔서 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없앤다
라든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그냥 나라의 이름으로 바꿨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일본이 불렀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45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대한제국이 소멸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죠. 네. 피지배민족으로, 일제가 피지배민족, 그 조선이라는 사실상 남아있는 나라를 지배했을 뿐입니다. 2006년이에요.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그 남한에 만들어지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같은 정권이 계속 그 남한에 생기면 그 북한하고 이게 그 화해를 해버린다. 네. 이거는 일본 극우에는 엄청난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북한이나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 이게 반공, 친미 네. 이것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노무현 같은 정권은 반공도 친미도 없앨 수가 있다. 막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 극우의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네. 그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한에 일본 극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협력하면서 그 북한을 적대시하고 중국도 적대시하고 극우의 연대로 존재감을 내세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지원하느냐? 뉴라이트다. 왜?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그쪽의 내부 사정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좌파가 우파가 된 사람들이라서 다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연대를 해야만이 내부를 잘 알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를 지원하자 결정합니다. 이게 2006년. 이후 2007년은 그 뉴라이트가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이후 뉴라이트는 표면에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의 지원이 굉장히 크게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원하겠다고 분명하게 책에 남겼기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히 극우적인 책을 한국인이 내면 네. 이게 많이 팔려. 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내부를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일본말로 해서 네. 출판하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분이 내는 책은 70만 부에서 100만 부 정도 팔려요. 그 하나만 그렇게 팔려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돈으로 벌기 위해서는 그냥 진일파가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제간점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일파 같은 특히 일제간점기에 일진회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일제 자체가 쳐요. 네. 어떤 사람은 탄시 1억 엔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탄시 1억 엔이면 지금 그 5천억 원 그 정도인데, 대한제국을 일본에 너무 기르대니까 나에게 1억 엔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일제가 좀 생각해서 그냥 하루부로 줬대요. 하루부로. 그 사람도 홋카이도에 560만 평에 달하는 땅도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진일파가 되면 아는 사람은 진일파의 역사를 아니까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죽었을 때 일반이 나서서 애도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인보다 훨씬 위로 가는 게 그 진일파였어요. 지금도 진일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히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이분은 1956년 동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일본의 최고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동경대학 공과대학의 금속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이분이 어쩌다가 우리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황후를 미우라고 공사를 비롯한 이 깡패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난자에서 죽일 수가 있는가. 이런 폭거를 보면서 우리 역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러 한국에 오셨다가 또 한국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셔서,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이제 전공을 옮겨서 석박사를 하신 다음에 세종대학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독도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를 연구하고 계시고, 이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폭로한다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신친일파 문제, 우리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이런 거를 또 우리 어떤 역사보다 더 깊게 우리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새롭게 깨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